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GV70을 출고할 때 어떤 옵션을 넣었는지, 그리고 그 옵션을 왜 넣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면은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제네시스 만들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 타입, 가솔린 2.5 터보와 3.5 터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사실 저는 이 마력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단순하게 2.5 터보가 304마력이다, 딱 이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어떤 마력인지 잘 감이 안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존에 타던 XM3 마력이 150마력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2.5 터보의 마력이 304마력이면은 그냥 딱 2배가 넘는 마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2.5 터보로도 출력이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2.5 터보의 자동차세가 한 65만원 정도로 알고 있어요. XM3의 2배면은 XM3가 2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한 56만원 정도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2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차량을 유지함에 있어서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끝내고 2.5 터보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일 많은 고민을 했던 구동 타입인데요. 제가 2022년 3월에 강원도 속초를 다녀오는 길에 폭설이 내려서 고속도로에서 8시간 정도 고립이 됐던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낮은 완만한 경사를 갖고 있는 언덕이었는데 차들이 올라가지를 못해서 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후륜이든 사륜이든 전륜이든 윈터 타이어를 끼는 게 겨울 눈길에는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윈터 타이어를 뭔가 끼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때 눈이 왔는데 내가 후륜을 선택해서 그 길을 돌파하지 못해서 고립이 된다.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후륜이 주행을 할 때 굉장히 질감이 좋고 연비에 있어서도 사륜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한 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사륜을 넣지 않았을 때 눈길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륜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패키지 유무인데요. 제가 뭔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을 땐 무조건 스포츠 패키지를 넣고 싶었어요. 이 빨간색 브레이크 커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크롬 몰딩이 검정색으로 대체가 된다는 것도 굉장한 매력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차를 실제로 구매를 고려하기 시작했을 때 315만원이라는 돈을 태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제네시스만의 중후하고 클래식하고 그렇지만 스포티한 디자인이 충분히 조화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 모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외장 컬러는 사실 처음에는 무조건 마칼로 그레이를 생각했어요. 제 지난차 XM3 컬러가 어반 그레이라는 색깔이었는데 오염에 굉장히 커버가 잘 돼요. 먼지가 잔뜩 묻어도 이거를 눈앞에서 보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염 관리 측면에서도 그레이가 좋고, 제 자신이 원래 무채색을 좋아하기도 해서 마칼로 그레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마칼로 그레이 왼쪽에 있는 컬러를 눌렀는데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대에 유행했던 그런 실버 색상이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거를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실제랑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남역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영등포까지 갔어요. 영등포 현대자동차에서 세빌 실버 실물을 봤는데 바로 이걸로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장 컬러도 바로 정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마칼루 그레이를 뽑았다, 그럼 무조건 세빌 실버가 생각이 날 것 같아서 결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휠은 생각보다 큰 고민을 안 했어요. 낮은 인치의 휠이 연비 측면, 승차감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18인치 휠로 골랐습니다. 19인치 휠을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주변에서 많이 문의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취향인데 19인치 휠은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내장 디자인 앤 컬러 되게 간단해요. 나파 가죽이 들어갔고 무드라이팅이 들어갔다는 걸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를 골랐고요. 컬러는 프로즌 그레이랑 베이지 둘 중에서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브라운 컬러를 딱히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 단순한 이유로 베이지를 고르게 되었고, 프로즌 그레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 분명히 베이지가 생각날 것 같아서 베이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원을 넣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예전부터 사제로라도 달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넣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여담이지만 처음에 GB70을 시승을 했을 때 봐야 될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HUD도 봐야 되지, 클러스터도 봐야 되지,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지. 그래서 이거 괜히 옵션에 넣었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막상 출고를 해서 타니까 이게 시야가 정면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족을 하고 타고 있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은 2점이 참 많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랑 후측방 모니터, 이런 게 보험을 가입하실 때 할인이 돼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점이고, 주차를 할 때 후방 주차라든지 평행 주차, 사선 주차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센서를 잘 잡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걸 무시를 하고 주차를 하다가 지난주에 차량에 기스가 발생을 했지만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2열 컴포트 패키지는 괜히 넣었나라는 생각을 아주 잠깐 하긴 했는데, 저는 차량을 주로 2인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2열에 사람이 앉을 일은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끔 부모님이 뒤에 타실 때나 캠핑을 다닐 때 친구가 앉았을 때 제네시스의 안락함을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이 뜨거운 여름날에 이걸 창문을 올렸을 때 햇빛을 충분히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옵션이에요. 근데 왜 결론적으로 고르지 않았냐, 지난 차량에 선루프가 없었는데 크게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카페에서 후기를 봤을 때 뽑기운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잡소리가 좀 난다 하더라고요. 잡소리 때문에 거슬리기 시작하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는 제가 봤을 때 뭔가 괜찮은 옵션은 에르고 모션 시트,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 딱 이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260만원을 태워야 된다, 포기했습니다.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운전을 하지 않는 조수석 입장에서는 차를 타고 가고 있을 때 언제든지 자기 포지션에 맞춰서 시트를 조절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무드 큐레이터는 그냥 내가 원하는 향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외선 살균 기능은 자주 사용할 것 같진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전 원으로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러기지 매트 및 러기지 스크린, 저는 캠핑 장비 실을 때 짐이 많이 꽉 차는 편인데 그래서 이게 굳이 필요가 없다. 파워 아웃렛, 내연기관인데 V2L처럼 전기를 끌어다 쓴다, 배터리가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뱅앤올룹슨 사운드 패키지는 무조건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악의 음질뿐만 아니라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차가 굉장히 정숙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넣었고요. 실제로도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친한형이 포르쉐 카이엔에 부메스터 옵션을 넣고 출고를 해서 음질이 굉장히 좋아서 나도 무조건 음질을 좋은 걸로 달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느꼈을 때 충분히 좋은 음질을 자랑하고 있다. 다음은 빌트인 캠 패키지인데요. 모름지기 전자제품은 순정이 좋다라는 지론을 갖고 선택을 했고, 요즘 나오는 사제 블랙박스는 어떤진 잘 모르겠지만 마이 제네시스 앱으로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주차 중 충격 파일이라든지 주행 중 파일이라든지 이런 녹화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접촉 사고가 발생해서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을 받았어야 됐는데, 블랙박스에서 SD카드를 빼고 이거를 어댑터에 끼워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고 파일을 다운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무선으로 영상을 받아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액세서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견적이 나왔습니다. 6,595만원이죠. 여기서 견적서 보기를 누르면 개별 소비세 3.5%가 적용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 가격이 6,495만원입니다. 여기 차량 취득세라든지 부대 비용을 더하게 되면 총 차량 구입가는 6,955만 2,800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탁송료는 서울 기준이고요. 저는 시흥 출고센터에서 직접 차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10만원 정도가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실제 견적서입니다. 순수 차량 가격 6,595만원, 아까와 동일하고요. 여기 탁송료 23만원, 제가 시흥에서 직접 출고를 했기 때문에 1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할인은 현대자동차 그룹 임직원 할인 5%가 적용된 거고요. 밑에 세금 증감은 개별 소비세 3.5%로 적용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취등록세와 부대 비용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 그래서
6,642만 272원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회사 지원 15%를 더 받아서 최종적으로 5천만원 후반대에 GB70을 출고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카마스터님들은 전산을 통해서 재고차라든지 전시차라든지 이런 할인이 들어간 차량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데, 할인이 붙은 차량들은 굉장히 빨리 나가는 거로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기보다는 실제로 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됐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